자, 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 사실은 이제 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공학 그래픽스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이 거의 전부이다. 그죠? 그래서 선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술, 뭐 기계 비슷한 말이죠. 공학 그래픽스라는 것은 선의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선의 종류가 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양에 따라서는요, 실선, 그다음에 파선. 파선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는 선을 파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일점 쇠선, 자, 이점 쇠선, 이런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선은 이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ontinuous line이라고 그래요. CAD에 이제 용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continuous 맞나요? 이게 큰 문자, 대문자로 쓰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continuous. 그 다음에 파선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조각 나 있어요. 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hidden line이라고 그래요. hidden line. 그죠? 근데 파선이라고 하는 그 이 끊어져 있다라고 뜻하고 hidden 이 뜻이 다르죠. hidden은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를 hidden line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는 파선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용도에 가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점 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쭉 가다가 끊어져. 쭉 가다가 또 끊어져. 이게 일점 세선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일점 세선이고 이점 세선은 뭡니까? 가다가 끊어지는데 땡땡 이렇게 있어요. 또 가다가 끊어지는데 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 CAD 용어로 센터 라인이라고 그래요. 센터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CAD 용어로 팬텀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한글말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그죠? 한글말은 뭐냐면 생긴 모양을 가지고 일점세선이라고 그랬고요. 영어에서는 이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이게 용도를 가지고 센터라고 그랬어요. 센터라고 중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점세선은 한글에서는 이게 모양을 가지고 이점세선이라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이거를 뭡니까? 모양이 아니라 용도를 가지고 팬텀 라인, 가상선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선, 연속. 그 다음에 이거는 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센터, 중심. 그죠? 중심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팬텀, 유령. 유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동일한 거를 얘기를 해요. 실선, 연속선 동일한 걸 얘기하고 파선, 음선 동일한 걸 얘기를 해요. 1점세선, 중심선 동일한 거 얘기하고 2점세선, 가상선 동일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기에 따라서 굵은 선, 이제 아주 굵은 선, 가는 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 단계로 가는 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굵은 선은 옛날에 이제 제도판에 그릴 때는 이거는 두께가 1mm 정도 됐어요. 1mm. 1mm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선은 뭡니까? 한 1.5에서 2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선은 0.5mm 이하. 그래서 0.2mm 또는 0.4mm 또는 0.7mm. 근데 0.7mm가 되면 굵은 선하고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굵기인데 뭐 1.0mm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5mm짜리 2mm 정도면 굉장히 굵죠. 그 다음에 0.7 이런 게 있었고 0.5 이런 게 있고요. 또 요즘 CAD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더 가늘게도 잘 나와요. 0.2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린트 할 때
프린트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굵은 선으로 할래. 그지? 나는 요거를 가는 선으로 할래. 그 다음에 요거를 아주 굵은 선으로 할래.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할 때. 그러면 그게 굵기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는 다음 그림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용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외형선, 바깥을 나타내는 선, 그 다음에 중심선, 중심을 나타내는 선, 그 다음에 음선, 숨은 모서리를 나타내는 선, 그 다음에 여기 용도에서 파단선. 파단선이 여기서 뭐냐면 절단을 했다. 파단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파단선, 절단선.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를 나타내는 선. 치수 보조선. 치수를 나타내기 위한 보조선. 그 다음에 해칭선.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빗금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상선. 가상의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한 선. 그 다음에 지시선. 뭔가를 지시하는 선. 그 다음에 회전 단면선. 이거는 이제 투상법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회전 단면을 나타내는 선. 뭐 특수 지정선.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 이름이 쫙 있어요. 자, 그러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거의 굵기는 이런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생긴 것과 굵기에 따라서 뭡니까?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왜? 도면은 선이 90%니까 선으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 하나를 다르게 그음으로써 어떤 파급이 일어나냐면요. 실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다 설계는 가능해요.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근데 요게 설계할 때는 이렇게 긋고 그냥 이렇게 그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이거를 이 두 개가 만약에 가공을 한다, 생산을 한다, 제조를 한다 했을 때는요. 요렇게 그을 때하고 요렇게 그을 때가 노력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을 때는 이런 기계로 가능한데 이렇게 그을 때는 이런 기계로 불가능해. 즉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로는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죠. 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생산 단가, 즉 제조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품질 관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품질 관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또 최종 품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최종 품질에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은 즉 노력입니다. 노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에 따라서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 그 다음에 품질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선 하나 다르게 그러면요, 그 회사에 원가적으로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할 때는 이 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의 종류가 있어요. 선의 종류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실제 입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입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체 모양을 누가 한번 이거를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필요해요. 뭐냐면 공학적인 우리 어떤 공학적인 사상, 즉 아이디어를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과 또는 공대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딱 졸업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취업 구직 인터뷰를 하는데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말이.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인 사상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기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한번 여기에 A라고 표시되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이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바이어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죠? 김성훈입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레버 오른쪽에 달려있는 레버를 돌려서 음, 잠깐만, 안에 이제 기어 사진이 없어요. 잠깐만. 네. 네, 됐습니다. 안에 기어가 있는데 그 기어로 저 앞쪽에 있는 구멍으로 축이 하나 나와서 그 축을 돌리는 거. 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성훈입니다. 김성훈. 김성훈 학생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라고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이게 물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잘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 뒤, 안, 밖 이런 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김성훈은 그 얘기를 잘 했습니다. 누가 또 한 사람만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성훈 포인트 지금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사실 성훈이는 이제 내부에 있는 그 물건은 보이지 않는데 내부까지 이제 어떤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한 사람 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들어와 있죠? 교수님, 네. 실시형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앞쪽으로 당겨서 안에 기어를 통해 축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로 특정 가공품이나 그런 걸 고정하는 역할로 바이스의 역할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이스 역할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외형 케이스하고 손잡이 레버일 것이다. 누구라고요? 최시형입니다. 최시영.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 이야기를 잘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말은 많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공학적인 사상을 여러분 언어적인 이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은 케이스와 이 레버와 핸들의 조립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케이스는 일단 제일 큰 것부터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케이스는 뭐냐면 안에 기어 세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 케이스에 이제 한쪽은 베어링 부인데 베어링 부에 이제 축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지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 바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 그죠? 버텀이 있어요. 바닥이 있어서 어디 고정할 수도 있고 또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또 이 한 축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 레버를 돌림으로써 이제 안에 있는 변속기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의 끝에는 이 핸들이 있는데 그 핸들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핸들의 표면은 이 손잡이가 손을 잡았을 때 이 감촉이 좋도록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두 학생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는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이제 쓴 거예요. 뭐냐면 베어링 얘기도 했죠. 축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바닥 얘기도 했죠. 그죠? 바닥이 있잖아요. 버텀이. 그리고 레버, 그 다음에 손잡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뭐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물건을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이제 쭉 있는데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가장 낮은 숫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디 있습니까? 1.1이 있죠, 이게 1.1이 있습니다. 더 낮은 건 없겠죠. 1.1. 자, 요게 이제 요게 지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시선. 그런데 끝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지시선.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시선인데 요 두 개의 선을 지시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시선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선은 뭐냐? 뭐는 일단 실선이죠. 그죠? 연속선이죠. 그리고 굵기는 어때요? 굵기는 제일 굵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굵은 실선. 굵은 실선은 뭐를 말하느냐? 외형선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용도가 있었잖아요. 여기 외형선. 그렇죠? 굵은 실선은 외형선을 말한다. 그지? 외형선은 뭐냐? 물체의 끝. 그거를 이제 외형선. 여러분, 외형.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end of part, EOP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nd of part라는 뜻이에요. end 끝, of part. 물체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형이에요. 그게 외형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체의 끝 맞죠? 그 물체의 끝은 뭐냐면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레버의 끝. 그죠? 레버의 끝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둥근 이런 모양의 끝도 있죠. 여기에. 둥근 모양의 끝도 있고 다 지금 이렇게 끝이에요. 외형선으로 돼 있어요. 다 쭉 따라가 보면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똑같은 외형선인데 요놈은 그럼 뭐냐? 3.1은 뭐겠어요? 똑같은 3.1 이게 지금 화살표가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 화살표가 여기 파선을 지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선으로 안 돼 있고 뭘로 돼 있어요? 파선으로 돼 있죠. 은선으로 돼 있죠. 여기 은선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선인데 은선이야. 자, 그래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외형을 나타낼 때는 은선으로 표시한다. 히든 라인으로 표시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앞쪽에서 봤을 때 뭐요? 이 부분은 케이스의 윗면인데 요 레버에 가려가지고 그죠? 레버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리면 되지. 그지? 그런데 도면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외형은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은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게 도면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즉 이 레버의 뒤에 있겠구나. 이제 얼마나 뒤에 있는가는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은선. 자, 그러면 외형선하고 은선 이야기를 주게 했어요. 은선. 자, 히든라인이다. 그 다음에 또 1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나요? 1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1로 한번 가볼까요? 2.1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를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양쪽에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치수선을 얘기를 해요. 치수선. 이게 치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치수. 치수를 기입하는데 치수는 요 위에 나와요. 근데 지금 치수는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숫자로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선이다. 요거는 치수선. 그러면 여기서 치수선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치수선. 자, 그리고
2.1 설명했고 또 어디 있습니까? 2.2 여기 2.2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뭐를 지시하고 있냐면 요거를 지시하고 있어요. 이게 수직선. 근데 이거하고 지금 보니까 이쪽이 끝이 이제 경계인데 이게 뭐냐면 치수선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치수선의 경계. 여기 치수선의 경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우연히 여기 중심선하고 겹쳐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겹친 부분인데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치수선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선을 치수 보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이야. 이게. 그러면 치수 보조선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느냐? 나중에 70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치수선을 약간 이렇게 벗어나야 돼. 이렇게 조금 벗어나고 끝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물체 외형을 이렇게 가다가 접촉을 하면 안 돼. 살짝 띄워야 돼. 살짝 떨어져 있죠. 이게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가 떨어져 있어. 자, 이게 치수 보조선을 그리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치수 보조선이다. 이제 2.1이 또 여기 있었네. 2.1 또 아까 치수선 중에서 거리 또는 길이의 치수는 직선으로 표시하지만 이와 같이 각도는 뭡니까? 이렇게 원호로서 표시를 하게 돼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그러면 각도를 나타내는 여기다 이제 각도를 기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각도를 나타내는 뭡니까? 치수선. 그 다음에 이 치수선의 치수 보조선은 뭐야?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들이 지금 겹쳐요. 자,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얘기를 할게요. 자, 2.1 했고요. 그 다음에 2.4 여기 또 있네요. 2.3 2.3은 없습니까? 2.3 여기 있습니다. 2.3 자, 여기 있는데 뭐를 지시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지시선이야. 자, 2.3은 지시선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시선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부분이 치수가 파이 15다라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지시를. 근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많네요.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도 이래. 여기 아니고 자, 이렇게 지시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을 얘기를 합니다. 원의 지름, 파이는. 항상 지름 치수를 쓸 때는 앞에다 파이를 붙여야 돼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붙이면 틀려요. 꼭 붙여야 되는데 지름이 15다. 원의 지름. 원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이 이쪽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구멍이거든요. 구멍.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중심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지름이 15구나 하는 거를 지시선 방식으로 치수를 기입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시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시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4 이거는 이제 외형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외형선인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요 안에 이렇게 빗금이 있잖아요. 빗금을 우리가 뭐냐면 해칭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빗금을 나타낸 부분이 여기 9.1이 있고 그죠? 여기 이제 2.4의 안쪽이 있는데 9.1 요게 뭐냐? 해칭선이에요. 해칭선. 이게 단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선의 이름은 뭐냐? 여기 해칭. 여기 해칭이에요. 그래서 이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칭은 가는 실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해칭의 뜻은 뭐냐? 해칭의 뜻은 이게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케이스의 이쪽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실제 물건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절단을 한 거야. 생각으로만 이렇게 덜어낸 거예요. 가상으로 덜어냈죠. 그러면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투상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가상으로 덜어낸 부분, 그 덜어낸 면을 해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면이라고 그래요. 단면. 여기 지금 딱 절단을 했잖아. 절단면이잖아. 그러니까 단면을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해칭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뭐야? 가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여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를. 내부를 소상하게 알고 싶을 때 가상으로 이렇게 딱 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면도법이에요. 단면도법인데, 단면도법에서 이 물체가 가상으로 잘려 나간 그 면을 표시할 때는 해칭으로 표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딥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돼? 자, 여기 핸들 있죠. 여기 핸들. 이거를요, 어디서 보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방향이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입체에서 이런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린 거고, 지금 정확하게 투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자, 이 모양이 나오는 거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투상을 이게 보조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보조투상이다. 그는 나중에 이제 또 따로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를 또 뭡니까? 가상으로 단면도법으로 그린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단면을 쭉 여기서 가상으로 단면을 치니까 이 부분이 절단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핸들이 이렇게 쏙 들어와 있구나. 그지? 조립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구멍하고 축이 있는데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가 나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사는 지금 표시를 안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그림 틀린 거야. 틀린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1 여기를 보면 이거는 뭡니까? 모양은 뭡니까? 1.세선이야, 이렇게. 1.세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뭐를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세선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요 손잡이 부분에 표면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1.세선으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냐? 가상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상선. 가상선은 1.세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2.세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가상선은. 그 다음에 아까 파단선 이런 것도 얘기했죠. 절단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중심선일 텐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선. 지금 여기 보면 원이 있어요. 원. 그러면 여기 원이 있죠. 여기 원이 있죠. 원은 항상 이 십자 모양의 중심선을 그어야 돼. 원은 항상 십자 모양의 중심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중심선은 뭡니까? 1.세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중심선. 자, 그래서 여기도 있고요. 많이 있죠. 원으로 쓰이는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여기도 있고 십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십자 모양이 이렇게 있죠. 중심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 호를 따라서 그러면 4.1과 4.2 4.1과 4.2 이런 것들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이렇게 중심선이고 그러면
중심선 여기서 체크했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좀 마른 부분이 있네. 2.4를 보면 이게 뭐냐? 2.4. 이거는 이제 투상법의 원리를 봐야 되는데, 자, 요 레버를 이렇게 레버가 있으면 이렇게 딱 자르면, 가상으로 자르면 딱 위에서 본 모양이 이거예요. 살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지? 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회전 단면도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해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 레버에 지금 입체에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버를 이렇게 칼로 딱 잘라봐요. 딱 잘라보면 잘려나간 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거를 이렇게 90도 싹 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전 단면선이라고 그래요. 회전 단면선. 그런데 여기에 무슨 회전 단면선이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회전 단면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와, 선의 종류가 많네. 어느 게 어느 거야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씩 사용하면서 또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겠죠. 자, 2.5. 자, 요놈도 뭐냐면은요. 잘 보면 이 선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구멍의 축의 중심이에요. 구멍의 축의 중심. 그리고 또 그림도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거 1.3선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것도 1.3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 이렇게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중심선이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원의 중심선, 십자 모양.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의 축의 중심선, 축중심선, 축선. 요 두 가지가 다 중심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2.5하고 요게 4.1 이런 것들이 다 중심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6.1로 나가네. 6.1. 그 다음에 6.1입니다. 자, 요건데 이거 지금 뭘 말하느냐? 여기 보면 굵은 외형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케이스의 이 바닥이야, 이게. 여기가 케이스의 바닥 맞죠? 여기 바닥이잖아. 근데 뭐야? 밑에 뭐가 또 있네, 선이. 선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건 또 뭐야? 번개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번개 모양. 번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거에 부착이 되는 이 테이블 같은 거예요, 이게. 테이블 같은 거야. 테이블 같은 건데 테이블은 크죠. 크니까 여기서 딱 뭡니까? 파단을 했어요. 더 이상 안 그리겠다. 일부만 그리겠다. 그리고 그게 보면은 이렇게 2.3선으로 돼 있네요. 2.3선. 그리고 이게 가는 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몽땅 얘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파단돼 있고 이거는 테이블 얘기를 하는데 테이블은 이 지금 물건이 아니잖아. 다른 물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1은 뭐겠어요? 이게 이제 번개 모양, 이렇게 번개 모양 이것은 파단선이에요. 물체의 어떤 부분에서 딱 생략하고 거기서 딱 파단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파단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3이 있나요? 6.3 이게 6.3은 딱 보면 여러분 알겠죠? 이게 레버의 외형인데 2.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땅땅 2.3선 땅땅 2.3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걸 그리는 거지? 뭘까?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가상선인데요. 2.3선이니까 가상선인데 요 레버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각도를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환하는 거구나. 이쪽 저쪽. 그래서 스트로크의 경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선인 거죠. 가상선 우리가 이미 했어요. 아까. 그지? 팬텀 라인으로 처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뭐 남은 거 있어요? 여기 7.1이 있죠.
요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임의로 조금만 이렇게 덜어냈잖아요. 요 구멍 부분을 잘 보이게끔 이렇게 덜어냈어요. 그러면 그 덜어낸 경계, 여기 경계, 그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덜어낸 경계, 그거를 7.1로 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절단선이죠. 그죠? 예, 절단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7.1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절단선 마찬가지. 파단선 또는 절단선. 여기에 번개 모양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있고. 또 하나 더 있군요. 8.1. 8.1이 있습니다. 8.1은 지금 중심선을 아까 4.1에서 했고 8.1은 뭐냐? 자, 8.1은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굵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굵은 부분. 굵은 선이 있고 이게 굵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지금 보면 화살표. 여기 세트입니다.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여기 AA 이렇게 쌍으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가는 선 중심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면 AA가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AA가 여기 또 있잖아요. AA 이게 그러면 뭐냐면 자, 이거는 AA는 화살표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굵은 선은 뭐냐면 투영하는 면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자, AA 방향으로 이 굵은 선의 연장이 되는 평면에다가 투영을 한 것 바로 요 그림이 되죠. 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 투상도를 빼기 위한 표시예요. 보조 투상도를 빼기 위한 표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라는 거하고 화살표하고 굵은 실선, 그 다음에 가는 중심선의 뜻은 여기 하나의 세트로서 뭐냐면 이쪽으로 보조 투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보조 투상도를 여기다가 뺀 거예요. 그래갖고 그려준 게 여기 보조 투상 AA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이제 도면에 쓰인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선이 이와 같이 도면에 쓰인다. 그러면 특수 지정선만 설명을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죠. 용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의 예술이다. 이제 선은 모양이 이와 같이 있고 또 굵기가 이렇게 쓰이고 있고 모양과 굵기의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겹치는 데가 있어요. 자, 치수보조선으로 여기가 겹쳐. 여기 치수보조선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치수보조선은 뭡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보조선 여기까지 오면 돼. 그러면 치수보조는 가는 실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뭘 표시를 했냐면 요 중심선을 또 표시했어요. 자, 요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은 원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중심선이기도 해. 그지? 그러면 뭐가 겹칩니까? 치수보조선하고 중심선이 겹쳐요. 그런데 이게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그럼 뭘 그려야 되느냐? 서열. 서열 순서대로 그리면 돼요. 서열은 가장 서열은 이렇게 돼요. 외형선이 서열 1순위. 그 다음에 은선이 서열 2순위. 중심선이 서열 3순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치수보조선은 서열에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보조선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서열에 따라서 가장 위의 서열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캐드를 할 때 결국은 이렇게 이런 그림을 종이로 딱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즉 모양, 그 다음에 굵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게 나와야 도면이지 그냥 굵기가 다 똑같다? No, 도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선이 다 실선이다? 아니에요. 도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아주 정교하게 잘 쓰는 것이 도면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실습 때는 이제 이 선을 사용해서 몇 가지 이제 선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이 A4 또는 이제 모는 종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자하고 그 다음에 컴파스 있으면 컴파스 그 다음에 연필 좀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다음 수업 준비물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물은 여러분 어떻게든 설치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이제 2분반은 어떻게든 설치의 준비를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지시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제출하면 그걸로 어떻게 내가 설치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